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죠. B-1B 랜서 2대가 괌 기지를 이륙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 함께 보셨지만 예. 이게 한미 군수뇌부가 이제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에다 발표를 하면서 예. 랜서를 띄웠는데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그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해구산이 한반도에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상징적인. 있습니다. 예,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B1 랜서 폭격기에 핵폭탄이 실제 달려 있을지 그다음에 그걸 와서 떨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겨놓는다고 있을지 하더라도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일단 모르는 걸로 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것들이 와서 이제 작전을 하고 이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인데 네네. 사실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이전에도 보면은 북한이 그 3차 할 때 핵실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4차 핵실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런 이제 폭격기가 오고 이후에 항모가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전개가 됐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북한에게 확실한 경고 메시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억제라라고 하는 것은 억제,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명백한 메시지가 있어야죠. 의사 전달을 일단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쓰고 있구나라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의사라든가 능력까지는 알겠는데 신뢰성이란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은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공격을 하고 때릴 거냐 이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을 왔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양욱 의원님 보실 때는 경고 수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상당히 이제 이 군사적 의미로서의 경고 수위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상대방이 자신들이 핵무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정도로는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양욱 의원님이 이제 국방 전문가시니까 우리 예. 일반인들은 이제 전략 폭격기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대단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네. 이 실제로 B-1B 랜서가 2대가 떴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도 그렇고요. 이거의 장점이라든가 정말 네.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미국에는 폭격기 3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던 B-52라는 폭격기가 있어요. 그건 들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B-1 지금 날라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B-2 그러니까 스텔스 폭격기 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 B-2 스텔스 폭격기가 우리 예전에도 왔었지만 왜 가오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 몸 종이 펴놓은 것 같이 생긴 그렇죠. 거. 예. 동체 전체가 날개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 B-1 폭격기 같은 경우는 날개 쪽 보십시오. 날개가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저게 가변익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뒤로 접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갔다가. 지금 저렇게 날개를 편 상태는 저속 비행을 할 때 저렇게 날개를 펴고 날고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비행할 때 저 날개를 접습니다. 그럼 저항을 좀 덜 받기 저항을 위해서. 덜 받고 이제 빨리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하 한 1.25 정도까지 최대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다른 폭격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여객기 정도 속력이거든요. 800km, 900km.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도 여기보다 살짝 빠른 이제 이런 정도 속력인데, 근데 이제 저거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초음속 폭격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능력을 보고 이제 사실 그 러시아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백파이어 같은 그런 좀 저 모양을 흉내낸 폭격기들을 러시아 쪽에서도 만들어내고. 백파이어라는 게 지금 뒤로 빠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걔도 접을 이제 수 있는 거. 접을 수 있는 저런 예. 이제 가변익 폭격기, 가변익 초음속의 폭격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 의미가 갖는 것이 저게 이제 사실 냉전 시절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B-52만 해도 굉장히 속력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빠른 속력으로 전장으로 달려가서 적의 핵심물을 때리고 나온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보시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예쁘게 매끄럽게 멋있네요. 빠지지 예. 않았습니까? 저게 이제 그만큼 스텔스까지는 아니지만은 레이더 피탐 성능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춰놓고 그래서 이제 침투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그다음에 날개를 펴니까 저공 침투 같은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위력은 좀 좋은 거죠. 괜찮습니다. B-52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낫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B-52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되게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둔한 느낌. 둔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뚱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기체는 이제 아버지가 타고 이제 아들이 타고 손자가 타고 이제 3대 이상이 타온 이게 1955년인가 7점 배치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2040년에 퇴역합니다.
결국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B1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B1B가 후세인 제거 작전으로 또 사막 여우에도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작전에 투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방어나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1 같은 경우는요, 이게 보시면은 얘 자체가 이제 결국은 미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B-52가 할 수 있는 걸 거의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B-52의 장점은 하늘에 오래 채공하고 있다, 이제 떨구는 이런 거였는데 얘도 장기간 채공 가능하고 똑같이 이제 할 수 있고 뭐 일단 장점이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빨리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괌에 그 아마 전진 배치를 해놓으면은 B2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한 4시간 걸렸는데요. 그 최대 속력으로 안 달려와서 그렇고 최대 속력으로 달려오면 한 뭐 2시간 뭐 몇십 분 걸립니다. 그럼 여유롭게 온 거군요. 여유롭게 근데 왔죠. 실제로 그 예. 위원님 보실 때 이거 B1B가 떴을 때 예. 북한에서 허걱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 국면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 니들 저거 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날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북한이 저거 안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무서워는 하는데 네. 티는 안 내겠죠. 티는 안 내고 그다음에 의도가 뭐냐.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자꾸 이렇게 뭐 핵실험 있을 때마다 전략자산 오기만 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6차, 7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되면은 야 그냥 의뢰 오나 보다가 될 수 있을까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기종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는 것도요. 왜 오는 시간 왜 얘기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온다, 언제 온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사실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쑥 와서 훅 왔다 훅 가버리면은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제 온다고 얘기를 해버렸다가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악천후 때문에 이제 모양새가 좀 네. 빠졌습니다. 예. 예. 안 오다 보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야, 그러면 폭풍하고 이런 거 오면은 한국 구하러 못 오는 거네? 뭐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하겠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저 기체는요 전천후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 끼도 아닌데 예. 왜 못 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당연히 쟤는 이제 올웨더 전천후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B-52와 다른 점이 그런 이런 악천후에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그럼 왜 안 떴느냐? 네. 이게 그겁니다. 지금 평시라서 안 뜬 겁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전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급하다. 무슨 수가 떴어도 날라왔을 겁니다. 근데 악천후에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악천후에 무조건 비행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행하고 나면 기체가 손상을 입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좀 느슨하게 한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뭐 아무리 이거를 우리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왜 훈련을 실전처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야 그럼 실전처럼 안 하고 온 거냐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겠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정부에서 좀 미국 쪽에 좀 약간 볼멘소리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보통 그냥 핵실험도 아니고 핵 탄두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무기화를 지금 곧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 한미 간에 서로 약속을 딱 정해놔서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뭐 48시간, 24시간 이내에 와서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이 위력 비행을 한다. 예. 이런 식의 원칙 같은 거를 이제 차라리 좀 정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 언론에 밝히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걸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언론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역시 은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은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은밀하게 한 것을 나중에 보도를 해주죠. 그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후에. 이후에. 네. 그래서 좀 그러한 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게 알겠습니다. 잘못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여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 B1B 전개를 시작으로요. 핵 항공 모함이나 또 다른 전략 무기도 수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기대가 있겠죠? 됩니다. 예. 어떤 게 지금 배치되는 겁니까? 이제? 쭈루룩 오죠. 쭈루룩 옵니다. 지금 이제 로널드 레이건호라고 그래서 네. 이제 항모 지금 네네. 미국이 갖고 있는 항모 중에 제일 새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완전 새 거는 지금 한 10월 정도에 미국에서 또 새 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배가 와서 로널드 레이건이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공동 훈련을 하면서 예. 아마 훈련 내용이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이 시기에 있는 훈련은 뭐 이제 해상 군함 훈련 뭐 하면서 약간 좀 통상적인 훈련인데 네. 아마도 이제 훈련의 성격이 좀 이번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진지하게 타격이라든가 이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이 항공모함 들어오면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옆에 이제 이지스 구축함 잔뜩 이제 뭐 한 네다섯 척 이제 같이 끌고 오고 핵잠수함 같이 끌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전력들이 달려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만은 조금 이제 한미 간에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냥 단순화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북한에 지금 핵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전략 자산을 뭔가 가능한 거는 전방 배치해 놓자. 예를 들어서 네. 다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F-22 같은 것들 정도는 왜냐면 일본에는 많이 전방 배치 많이 하거든요. 가데나 같은데. 그럼 국내에도 좀 그런 거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이런 게 부족하다면 그거 빨리 보완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왜냐면 걔들 들어와서 이제 정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뭐 어차피 핵 개발을 뭐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나중에 한다고 해서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을 얼만큼 강화를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번처럼 이렇게 B1의 경우처럼 왠지 좀 해프닝성이 되지 않게 네. 좀 진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의원님이 핵 개발 얘기해서 제가 좀 추가로 드릴까 싶은데 예. 어쨌든 핵 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제도 그렇고요. 지난주부터 전술핵 배치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예. 일단 전술핵 배치는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이제 21세기의 돌도끼로 적을 막는 거다. 뭐 이런 비판을 가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낡은 방식의 어떤 전력 체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어떤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예. 굉장히 낡은 방식의 그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모르니까요. 사실은 전술핵이요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치 많은 분들이 전술핵 가져놓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려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예. 어느 시설에 이제 국내 어느 부분에 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와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알려진다 혹은 추정이 된다 하면은 거기부터 공격해서 제압하고 나면은 그럼 다른 무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도 SLBM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내내 대기하면 쏘는 게 훨씬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예전에는 기술력이 떨어질 때는 뭐 퍼싱이니 이런 미사일 같은 거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전술핵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반 수단이 좀 안 좋을 때 그때는 그쵸. 이제 많이 썼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해구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B1 가지고 야 무슨 뭐 이제 앞으로 못 오네 지금 앞으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미국의 핵 전력이 개발되어 온 역사를 바라보면요. 제일 첫 시작이 핵 폭격기입니다. 그 다음이 ICBM이고 그 다음이 SLB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나 24시간 대한민국을 해구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저 핵폭격기가 아니라 SLBM, ICBM이거든요. 그 다음에 ICBM에 관한 한 미국이 성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왜 스커드 미사일 3발 연달아 발사했을 때 있죠. 왜 스커드 ER. 그렇죠. 노동이라고 잘못 알렸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때 곧바로 미국이 몇 시간 안에 그 자기네 ICBM 미니투맨 3 발사를 해가지고 해서 그 이제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쏠 수 있다, 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거는 북한이 엄청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운 것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핵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아마도 대통령의 그 언급이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신 상태가 이제 좀 통제불능 상태다. 통제불능 상태다. 예.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겠죠. 북한 쪽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막 나간다. 아무리 우리한테 힘든 이렇게 어려운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 막 나간다. 아마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용기를 많이 냈을 겁니다. 북한 스스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먹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다라고 하시는데 안 먹히는 게 아닙니다. 먹히긴 먹히되. 뭔가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만큼 북한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일단 무조건 갖고 보자. 되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효적인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배치보다는 어쨌든 그런 어떤 SLBM 같은 핵 잠수함 같은 게 차라리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핵 우산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국민이 좀 명백히 저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제 이 부분이 불안하니까 핵무장을 해야 된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미 동맹을 정말 더 엮어서
더 이 핵우산 자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서로 양국이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6.25 전쟁 끝날 때쯤에서 미국이 이제 손 털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막 뒷다리 걸어가지고 해서 그야말로 미국을 붙잡고 뒷목을 붙잡고 도망가려면 미국 예. 뒷목을 붙잡고 야 이제 상호 방위 조약하자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인정 못한다 휴전. 그래서 결국 어떤 이렇게 끌어왔듯이 뭔가 우리도 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좋은 게 있지만은 네네. 조금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진전된. 핵에 그렇죠. 이 핵 우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떤 조약 형식으로 좀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아니겠습니까?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예, 목소리 지금 많은 이 것 정도는 안 같습니다. 됩니다.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군 당국이요, 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 6차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제 저렇게 미국이 그 ICBM까지 쏴가면서 위협을 했는데도 계속 한다는 건 야, 어쨌거나 우리 빨리 하자. 빨리 하려면은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ICBM 말씀하셨죠. 예. 당연히 이 북한이 핵이라는 게 우리나 뭐 일본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ICBM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이번 5차 핵실험이 우리 정부 발표대로 10킬로톤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25kg에 그걸 축소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축소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축소 발표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서 그게 15에서 20kg톤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폭발력 자체가.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뭔가 그 원래 나왔던 능력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나온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안에 그 뭐 외부는 그대로 놓더라고요. 예. 왜냐면 외부 바꿔버리면은 미사일 설계가 틀려지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 이제 뭐 고폭약 같은 거, 이제 고속폭약, 저속폭약 위치를 바꿔가면서 핵 폭발을 최대화로 뽑아낼 수 있는 그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6차, 7차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